천하제일, 강국. 다른 나라들은 어떤가? 다른 나라들 지금 트럼프를 향해서 지금 어떠한 식으로 힘을 실어주고 있는가? 자, 그냥 일단 쿠바, 미국 통 밑에 있는 쿠바를 보자고요. 그냥 카스트로 쿠바라고 다음에서 그냥 검색을 했습니다. 기사가 뜨죠. 저는 기사를 쉽게 해서 다음이고 네이버고 그 앞에 쭈르륵 뜨는 대표적인 기사들을 도 물론 보지만 더 중요하게 보는 건 제가 검색을 해서 차라리 그냥 찾아봐요. 내가 쿠바에 대해서 소식을 알고 싶어 그러면 쿠바, 카스트로에 대한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카스트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관련된 기사를 쫙 뽑아서 봐요. 왜? 우리나라 언론들은 이 국민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범위 안에서 움직이길 바라기 때문에 이 마사지라고 하죠. 이 기사 원본을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지네들이 막 짜집기 해가지고 지네들이 의도하는 제목을 올려가지고서 바꿔놓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을 바보로 만들어요. 자, 제가 아까 그 김영남 위원장께서 이제 남미 지역을 돌았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관련된 기사예요. 쿠바 카스트로 김정은 새 전략 성과 거두길. 김정은 위원장의 새 전략 성과 거두길이라고 얘기를 했겠죠. 근데 기사들은 이 제목을 일단 식으로 뽑는 거죠. 북 김영남 쿠바서 라울 카스트로 만나. 남북 북미 관계 개선 국제 무대 등장 호평.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쿠바를 닷새 만에 다시 찾아 라울 카스트로 공산당 총서기와 만났다. 카스트로는 김정은의 새로운 전략적 노선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 이 자리에서 김 상임위원장은 북한과 쿠바 두 나라 사이의 친선 관계가 끊임없이 확대 강화될 것이라고 했고, 카스트로 총서기는 김정은 동지의 새로운 전략적 노선과 사업이 커다란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 이미 12월 달에 쿠바에 갔을 때 쿠바에서 카스트로는 새 전략에 대한 것을 언급을 하고 이 얘기는 쿠바는 조선의 새 전략을 즉 새로운 길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안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쿠바하고 조선하고 그 어떤 협력 관계가 새로운 길과 연관이 돼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아무 상관없는데 거기 가서 새 전략 이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물론 쿠바하고만 하진 않았을 거라고요. 쿠바가 상징 가장 남미 지역에서는 조선하고 가장 가까운 나라고 전통적인 우호국가이기 때문에 쿠바 혁명 때 조선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서로 협력을 했었어요. 자, 이런 기사가 12월 7일, 작년 12월 7일 기사고, 최근 기사를 보면 쿠바 카스트로 전 의장, 미국 제재 맞설 준비되어 있다. 트럼프의 경고. 카스트로 전 쿠바 의장, 미 관계 최악 상황도 염두에 둬야. (2019년 1월 2일이에요) 이날 연설에서 트럼프 정권이 관계 개선을 꾀했던 오바마 정권과 달리 경제 제재를 강화하는 등 관계 개선에서 멀어지고 있다면서 우리 쿠바에는 원치 않는 대결의 시나리오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미국의 제재는 쿠바 국민을 해치고 주권을 위협한다.
엄청 강경한 발언이죠. 그리고 쿠바는 일단 강경한 발언을 지금 미국 쪽에다가 쏟아낸 거예요. 만약에 이 남미, 그러니까 왜 이 발언이 나오는 배경을 보면은 미국이 전 세계에 자기 힘을 과시를 하다, 자기 패권을 유지를 하다가 지금 미국 본토로 돌아오면은 미국 본토로 돌아왔을 때 그 본토 안에서만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남미 쪽에 대한 영향력을 이제 키우려고 하겠죠. 가까우니까. 그것을 지금 미리 지금 쿠바에서는 견제를 하는 거죠. 경제적인 부분이든 뭐 어떤 외교적인 부분이든 군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남미 이쪽에 이 손을 뻗치고 다시 또 그런 어떤 것들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정면 대응을 하겠다. 라는. 왜? 미국 군산복합체들 같은 경우는 중동에서 빠지고 유럽에서 빠지고 동남아시아에서 아시아에서 빠지면 그럼 어디 가서 또 뭘 팔아먹든 뭘 분쟁을 일으키든 해서 뭘 해먹어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러면 러시아는 어떻게, 푸틴은 그럼, 자, 푸틴하고 트럼프를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푸틴은 트럼프가 옳다. 시리아에서 미군 철수 결정을 환영. 하면서 이제 트럼프 결정을 지지해 준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 중동 지역에서 미군이 빠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분쟁이 더 확대되거나 하게 되면 그러면 푸틴의 결정이 잘못된 게 되니까 그 부분들을 지금 정리하는 것을 러시아가 아주 발빠르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푸틴, 트럼프에게 대화 의사 있다. 푸틴이 트럼프에게 새 축전을 보내면서 내년 대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리고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독일이 해결사 역할을 계속 유럽하고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이 관계에 푸는 데에 자신 이 독일이 이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푸틴, 트럼프와 대화를 희망한다. 끼워달라는 얘기죠. 그럼 푸틴은 이 트럼프한테는 계속 지금 이제 대화를 하고 싶다라고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거고, 미 군산복합체에 대한 사인은 뭐냐면 푸틴이 자랑한 신전략 미사일 아방가르드 시험 성공. 18년 12월 26일. 자, 이 신무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볼게요. 이게 뭐냐면 작년 3월에 푸틴이 공개한 신무기 6종을 공개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그 6종 중에 한 가지 아방가르드를 최종 시험에서 성공해서 실전 배치한다 라고 이제 공개를 한 거죠. 그러면 그 3월 달에 공개한 이 신형 슈퍼 무기라는 게 어떤 건지 6가지 한번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원자로를 탑재한 핵추진 램제트 엔진으로 무제한 비행 가능한 미사일. 그러니까 미사일이 1단, 2단, 3단에서 그 안에 이제 연소가 다 되면 더 이상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거리가 제한되는 거 아니에요? 뭐 18,000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추진 엔진 자체를 원자력 발전, 그러니까 우리가 잠수함으로 치면 핵잠수함이라고 하죠. 핵 원자로를 잠수함의 그 추진체로 만들어서 그 몇 달 동안만 이렇게 바닷속을 운행할 수 있는. 근데 이 핵 잠수함에서밖에는 못 썼잖아요. 왜? 크기가 크니까, 이거 자체가. 근데 이것을 미사일 크기로 지금 소형화시켰다라는 얘기예요. 원자로를 탑재한 미사일. 그러니까 사거리는 무제한. 지금 몇 바퀴 돌다 때릴 수도 있는 거고.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이 미사일에 이 원자로를 탑재했다라고 하면 다른 부분들의 그 정도 크기가 에 나오는 다른 어떠한 장비에도 다 원자로를 탑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방사능이죠. 방사능이 유출되면 안 되는데, 만들고 뭐하고 뭐 이동하고 뭐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 사고가 날 수도 있는데 방사능이 유출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걸 어떻게 상용을, 그러니까 무기 배치를 하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언론에서 잘 찾기 힘든데, 몇 번의 실험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북극 지역에서 실험을 한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그 방사능 탐지를 했는데 방사능 탐지가 안 된다는 얘기죠. 방사능 탐지가 안 된다? 그럼 방사능이 발생되지 않는 원자로다? 그건 이론적으로 뭐다? 이제 핵융합 기술이다. 핵융합 기술이 군사 무기에 도입이 됐다라는 얘기죠. 자, 핵융합 기술은 전 세계 각국들이 모여가지고서, 우리나라에도 핵융합 연구소가 있죠. 우리나라도 거기 참여해서 같이 했는데, 앞으로 뭐 향후 뭐 2, 30년간 뭐 더 연구를 해야 된다, 어떠한 난제를 풀어야 된다, 뭐 하던 그 것인데, 그 국제 그 연구자 모임에는 러시아도 포함되어 있고, 중국도 포함되어 있고, 미국도 포함되어 있고, 유럽도 포함되어 있고, 다 포함되어 있어요. 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전기를 그 원자력 발전을 많이 쓰고, 미국이 100개, 일본이 50개, 우리나라 20개가 넘죠. 중국도 뭐 30개, 50개 뭐 이렇게 계속 짓고 있는 상황이고. 왜? 석유나 석탄은 유한한 자원이고. 근데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그 방사능 폐기물이 계속 나오는 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근데 방사능이 없다라는 얘기는 방사능 폐기물도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한 그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기기인데 크기도 작다. 어마어마한, 무기적으로도 어마어마한 능력을 보여주는 거지만 어마어마한 경제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핵융합 기술을 공개적으로 성공했다라고 발표한 나라는 조선밖에 없어요. 조선에서 몇 년 전에 이제 그런 발표를 했었는데, 전 세계 언론들에서 그걸 무시하고 받아들이질 않았죠. 근데 러시아하고 북하고 군사 기술 교류를 한 게 몇 년 됐어요. 몇 년 됐는데, 몇 년 된 후 지금 그러니까 작년 3월에 이 영상을 공개를 할 때 푸틴이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의 기술이 아니다. 즉 러시아의 독자 기술로 전부 다 이 신무기를 개발한 게 아니다. 그 얘기는 일부 기술은 외부 다른 나라의 기술이다. 여기서 가장 큰 중요한 기술, 핵융합 기술. 제가 볼 땐 일단 무기로 1차적으로 지금 러시아와 함께 개발 도입을 한 거고,
근데 분명히 북에 과연 이러한 원자로를 탑재한 이런 무기가 없을까? 저는 있다고 봐요. 있는데 다만 공개를 안 할 뿐이죠. 왜? 항상 최상위 단계의 무기는 공개를 하지 않아 왔기 때문에. 그래서 화성 14, 15를 공개를 하더라도 그 이상의 무언가는 또 있다 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자, 러시아가 지금 그 3월 달에 북하고 군사기술 교류를 한 2년 정도 지난 시점인 것 같은데, 이 내용을 공개를 하고, 지금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지금 아방가르드라는 것을 실제로 이제 배치하겠다라고 공개를 한 거죠. 미국의 사드 방어 시스템이고 뭐 아무것도 이제는 다 고철덩어리가 된다. 군산 복합체들 입장에서는 팔아먹을 수가 없다. 이제 어디에도 씨알도 안 맥히는. 지금 요격망을, 그러니까 레이더를 띄우면 그 레이더를 파악을 해서 피해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직선이 아니라 나가고 싶은 데 이 아방가르드, 이게 이번에 이제 성공했다라고 공개합니다. 그 다음에 핵탄두 탑재 대륙간 수중 드론인데, 차이는 대륙간 수중 드론이라는 거죠. 대륙간이라는 얘기는 10,000km 이상, 12,000km, 13,000km를 혼자서 저러고 간다는 얘기인데, 그럼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추진 엔진. 어떠한 에너지로 그 장거리를 물속에서 갈 수 있느냐. 이것도 핵추진 엔진이 아니면 불가능한 얘기다. 지금 이제 다탄두 미사일인데 그 탄두가 각자의 목표물을 찾아서 내려가는. 자, 킨잘, 공대지, 공대함 미사일. Маневр предельный. 속도 마하 10에 사거리 3000인데 지그재그 기동을 한다라고 하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맨 마지막에 지금 신형 레이저 무기에서 이제 나왔는데, 이거는 지금 이 사진 약간 보시면 레이저 무기 좌측 상단에 이렇게 쭉 뜨는 게 지금 인공위성 같은 그런 사진들이 뜨죠. 이건 뭐냐면
우주에 떠 있는 군사 위성들을 요격하는 수 있는 레이저라는 그런 의미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어떤 뭐 미사일을 저쪽 타격을 해야지라고 미사일을 쏘면 위에 있는 군사 위성이 위치를 계속 잡아줘야 되잖아요. 미사일도 마찬가지고 그 목적지에 대한 그 지점도 마찬가지고 그걸 탐지해서 얘가 날아가서 거기에 꽂히는 건데, 그 위성들을 지상에서 요격해서 무능화시키는 무기가 현재까지 나온 건 뭐냐면, 쉽게 해서 그 인공위성이 있는 근처까지 이 미사일을 쏴서 미사일이 그 근처에서 폭발을 해서 그 충격으로 이제 그 인공위성이 작동 불능 상태를 만든다거나, 그 주변에서 폭발해서 뭐 전자기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해서 그 전자 장비들을 그 망가뜨려서 한다거나.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 군사 위성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일반 위성이라든가 나한테 필요한 위성으로도 이제 피해가 될 수가 있는 건데, 뭐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레이저 빛으로 맞추는 거니까 그럴 위험성이 훨씬 더 적어두니까, 그럴 위험성이 적다라는 거는 사용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인공위성이 작동이 안 된다는 얘기는 현대 무기들이 앞이 안 보인다는 얘기죠. 권투 선수로 치면 눈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권투를 해야 된다. 자, 이런 무기들이 있다라고 작년 3월에 푸틴이 공개를 했고, 그리고 작년 말 한 가지를 최종적으로 성공했고 이것을 시전 배치한다라고 발표를 한 거고. 그러면 지금 미군 군산복합체라는 애들이 물론 전쟁이라는 것도 수행을 하면서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돈을 버는 게 뭐냐면 무기를 팔아먹는 건데, 무기. 걔네들이 팔아먹는 무기가 지금 다 쓰레기가 되는 상황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 라고 막 떠들어, 예전에는 막 좋다라고 떠들어 대면은 밑에 있는 나라들이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샀지만, 지금은 그럴 미국의 힘도 아니고 저 장비가 갖고 와봤자 쓸모가 없다라는 것도 이제 다른 나라들도 다 알게 된 상황이고, 러시아가 지금 인도도 러시아 S-400을 구매하고, 터키도, 중동의 시리아, 중국도 러시아의 S-400을 구매하고. 즉 미국 무기는 가격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 가격 대비 효율성이 높은 건 러시아의 무기다. 그럼 러시아는 S-400이 최신 그 요격 미사일인데, 전투기든 이 적 미사일이든, 이것을 막 지금 막 여기저기 막 팔 수 있는 나라들은 다 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러시아는 그 이상의 요격 체계가 있어야지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 이상의 요격 체계가 있어야 내가 이걸 팔아먹을 수 있는 거지, 최상의 요격 체계를 내가 갖고 있는 거를 다른 나라한테 팔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레이저 무기는 어찌 보면 이건 갖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게 상식적으로 맞다. 인공위성도 맞추는데 뭐 날아오는 미사일을 못 맞출까요? 그러니까 S-400은 팔아도 되는 거죠. 자, 이러한 그 비약적인 그 군사력의 기술 개발이 물론 러시아가 예전부터 이 군사적으로 이 뛰어난 능력이 있었지만 비약적인 성과를 이룬 게 조선 러시아 간의 군사기술 협약을 맺고 한 2, 3년이 지나면서 지금 나타난 결과다. 자, 푸틴은 트럼프하고 대화하자 하고 하면서 러시아 국방부에서는 지금 미국의 군산복합체가 팔아먹어야 되는 그 무기들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무기들을 공개하고 개발하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뿌리고 있다.
그러면 중국은 미중 수교 40주년 시진핑 트럼프 축전 교환. 시 주석은 축전에서 양국 관계는 비바람을 겪으며 역사적 발전을 일으켰으며 양국 인민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주었고 세계 평화 안정 번영에 중요한 공헌을 했다며 역사는 협력이 두 나라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을 충분히 증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중미 관계는 현재 중요한 단계에 와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양국 관계 발전의 경험을 결산하고 우리의 합의를 실천하면서 협조, 협력, 안정을 기조로 하는 중미 관계를 함께 추진해 양국 관계가 두 나라와 세계 인민에게 더욱 복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합중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이 외교관계를 수립한 지 40주년이 되는 기념일이라며 여러 해 동안 양국 관계는 큰 발전을 일으켰다. 밝혔다. 그는 협력하는 건설적인 미중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나의 개인적인 우선사항이라며 우리의 강력한 우위는 양국이 앞으로 수년 동안 얻을 위대한 성과에 아주 좋은 기초를 다졌다라고 강조했다. 트럼프도 이렇게 얘기하죠. 개인적인 우선사항이다. 자, 미중 무역 협상 때문에 어차피 또 만나야지 되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얘기하죠. 미중 무역 협상이 잘 마무리될 거다. 그렇게 되면 증시도 오르고 상황이 좋아질 거다. 그러면 반대로 중국과 미국을 한번 줘볼까요? 자, 미국이 중국의 자의적 법 집행을 조심하라며 여행주의보를 갱신했다. 또 하나. 중국과 미국의 그 갈등 사항이 한 가지는 무역 관련된 거, 또 한 가지는 대만 관련된 건데, 대만은 지금 자꾸 다시 이제 미국하게 붙어서 그 중국 쪽으로 안 가려고 하고, 미국은 대만에 또 다시 이제 무기를 뭐 파네 어쩌네 하면서 이 대만을 통해서 이 남중국해, 그러니까 이 아시아 쪽에 또 이 어느 정도의 그 자기들 이 발판을 유지하려고 군산복합체 애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1월 3일이죠) 중국 미 항모 두 척 격침해야 할지도 라는 기사가 떴는데, 뭔가 봤더니 인민해방군 예비역 소장의 발언이었어요. 남중국해 분쟁 해결 위해 적의 약점 인정 사정 없이 공격해야. 자, 인민해방군 예비역 소장이 미국의 약점을 공격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약점으로 잡은 게 뭐예요? 항모.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항공모함이 있으면 뭐 그 엄청나게 강한
힘을 발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순항 미사일이 있는 중단거리 이 미사일이 있는 국가에게 항공모함은 아주 좋은 먹잇감일 뿐이고요. 그런 미사일이 없는 나라, 쉽게 해서 군사력이 뭐 전투기, 탱크, 그 다음에 배 몇 척, 군함 몇 척, 이 정도 수준인 전략폭격기 같은 거 없고, 미사일 사거리가 얼마 안 되는 그런 나라들한테는 항공모함이 대단히 위협적인 존재일 수 있지만, 미사일 군사력을 갖춘 나라들한테는 항공모함은 아주 좋은 밥그릇일 뿐이에요. 한 방에 전투기 몇십 개에다가 그 5,000명이나 되는 애들을 한 방에 보낼 수가 있는데, 얼마나, 그건 뭐 항공모함이 뭐 슥슥슥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등치는 커서 맞추기도 좋고. 그러니까 12월 20일 중국 선전에서 열린 방위산업 관련 최고위급 회의 도중 중국 인민해방군 군사과학원 세계군사연구부 부부장인 러위안 예비역 소장이 이렇게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중국해 분쟁 해결 차원에서 미국의 항공모함 두 척을 격침할 필요가 있을지 모른다 라고 발언했다는 거죠. 직설적인 성격으로 악명 높은 러 부부장은 미국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사상자 발생이라며 미국의 항모 한 척을 잃으면 거기에 탑승한 병력 5,000명도 목숨을 잃게 된다. 두 척이 격침되면 병력 1만 명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중국의 신형 대함 탄도순항 미사일이 미국의 항모를 충분히 격침하고도 남는다. 실질적으로 뭐 붙어라고 하면은 때려 하면 때릴 수 있는 거죠. 뭐 하면 대만에 자꾸 무기를 갖다 주고 뭐하고 하면서 자꾸 어떻게 이 대만을 미국의 이 군사 기지화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중국은 제한적인 전쟁을 하더라도 묵과하지 않겠다. 시진핑도 새해 신년사에 언급을 했죠. 대만을 통일하는 데 있어서 군사력 사용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식의, 즉 미국이 이쪽 지역에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군산복합체들이 또 강행을 해서 대만에 뭐 무기 뭐 지원한다고 뭐 어쩌고 하면서 배 몇 척이 들어와서 만약에 중국이 막 깨겠다고 하면 그 상황에서 그걸 중지할 수 있는 사람, 그걸 막을 수 있는 사람, 그 상황을 태결할 수 있는 사람 트럼프밖에 없는 거예요. 왜? 뭐 국방부 뭐 관련된 애들 다 지금 잘려가지고 대행 애들만 앉혀있는 상황에서 중국 시진핑이 그 대행들하고 뭐 얘기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겠어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나서 해결하겠다라고 하겠죠. 뭐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야지. 러시아 푸틴도 마찬가지죠. 지금 유럽의 우크라이나 문제로 지금 이제 유럽에서 러시아 경제 제재를 하고 미국도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오고 있는데,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마지막 도발 한번 해보려고 이제 그 계엄 선포하고 뭐 했었는데 지난달 말에 우크라이나도 해제했더라고요. 그 얘기 이제 더 이상 버티지 않겠다라는 얘기고 물러나겠다는 얘기고, 거기에 발 맞춰서 독일 이제 메르켈도 아까 잠깐 기사에서 언급을 했지만 미국 러시아 문제 해결을 하는데 자기
것들도 책임을 할 수 있다라는 식의 발언을 했던 것이고, 시리아에서 미군 철수 발언이 나온 이후에 영국에서 또 어떤 발언이 나왔냐면, 영국 외무부장이 시리아에 이제 영국, 뭐 프랑스 얘네들도 이제 같이 미군하고 연합 훈련을 연합 작전을 펼쳐왔으니까, 시리아 러시아가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리아 아사드 정권이 유지가 되는 것을 일단은 인정하겠다라는 식의 발언을 했죠. 그러니까 끝까지 남아서 뭐 아사드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뭐 반군 애들하고 같이 뭐 이거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시리아에서 미군이 철수하겠다라고 발표만 나왔는데도 지금 불구하고 예멘에서도 지금 전쟁 마무리되고 지금 휴전협정하고서 지금 정리 단계 들어갔고,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지금 탈레반하고 지금 대화하고 있고, 다 그냥 부딪힐 것들이 지금 하나씩 하나씩 다 해결이 나가잖아요. 자, 지금 중국 받고, 러시아 받고, 쿠바 받고. 지금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이 당면할 수 있는 올 새해가 되면서 러시아하고도 어떤 이 충돌, 그다음에 쿠바, 뭐 중국, 뭐 이런 뭐 조선하고의 그 어떤 이 강력한 지금 동시에 지금 같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동시에 같이 이렇게 이것을 막고 또 뭐 풀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현재로서 미국에서는 대통령인 트럼프밖에 없는 상황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다. 대만 상황을 보면 미국이 중국하고 관계를 어떻게 설정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조미평화협정 관련된 협상은 해제를 어떻게 진행하느냐, 경제제재 해제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개발, 그 다음에 철도 이것으로 먼저 시작이 들어가느냐, 미국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제재 해제를 선언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협상으로 들어가느냐, 지켜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트럼프 미 패권 포기의 실행이라는 큰 제목으로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일단 이 내용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